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주는 남자의 지익남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풀이 순서까지 같이 고려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느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것들을 고려해 볼 건데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좀 적게 읽는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에서는 22번에 A의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는데 A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줄. 네 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네 줄만 읽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혹은 그 문장이 포함된 문단만 읽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보기에 가에서 마 중에서 가, 마 중에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기에 이제 가마와 보니까 윗글의 리을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자, 이 프리미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리을 미음인데 리을 미음을 찾아보니까 바로 옆에 리을 미음이 또 한 문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비문학 지문에서 22번과 23번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 항상 보이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어려워하는 보기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급했던 그 두 문제를 먼저 풀거나 혹은 단어를 먼저 풀고 이 문제를 풀면 그 순서대로 풀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문제를 읽어야죠. 1번 기억은 기초 자산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 기억이 뭔지 보러 갈까요?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자, 기억은 은행이네요. 은행 갑은 기업의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A 부분에서 가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A라는 지문은 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로만 우리가 알아내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예시가 나타나기 전 윗부분을 읽어서 여기를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이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초자산은 뭐라 그랬죠?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아하, 을이 발행한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봤는데 갑은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 즉 뭐예요? 은행이 이제 채권을 샀어요. 채권 구매 매입. 그럼 뭐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채권이 뭐였어요? 기초자산이니까 기업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유를 하겠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탈락. 2번 기업은 기초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산 사람이 보장하는 게 낫겠죠. 자, 그것의 신용위험과
부도가 같은 뜻 다른 말이죠. 시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에 했다고요?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 CDS 계약이 우리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뭔가 피해를 보존해주는 계약이구나. 그럼 피해를 보존해주는 사람은 누구다?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피해 보전.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틀렸다. 디귿이었다. 이것은. 자, 이제 3번. 니은은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일단 이 니은은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틀렸어요. 땡. 이건 아마 이제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디귿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우리가 이 보장 매도자이다라는 말을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장 매도자가 이제 신용을 부담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 단락을 살펴보고 보장 매도자 그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있죠, 여기.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써져 있죠. 아, 보장 매도자. 피해 보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장 매도자였다. 아하. 그래서 바로 답이 이렇게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이 한 단락 안에서 이 22번의 답의 근거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부도가 나야지만 이득을 본다. 5번. 부도가 안 나야 이득을 보겠죠, 당연히. 네, 22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기에 가에서 마중에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했습니다. 윗글에 리을과 미음을 기준으로 쓸어들은 CDS 거래 가에서 마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 크기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가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통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했더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보장 매도자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이 두 가지 조건만 다릅니다, 지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뭐냐?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었습니다.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어떠면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겠죠? 자, 여기로 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여기서도 해줬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아하. 신용등급 신용위험이 크다. 신용위험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용 등급 낮다.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변형을 요구하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신용등급이 더 낮은 게 뭐냐? BBB가 낮는지 BB가 낮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지문을 본다면 AAA, BBB가 써져 있는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그 외의 채권은 신용의 위험에 따라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AA가 A보다 신용 위험이 더 낮다는 거고
A가 AA보다 신용위험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높은 걸 찾아야 되니까 BBB보단 BB가 신용위험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 딱 이 범위를 벌써 얘는 아니다. 다라만 아니다. 딱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만 봐도.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인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존받을 수 있으므로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 우수. 지급 능력 우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용 등급 높음. 이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렇다면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도 같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여기 밑줄이 아예 쳐져 있죠. 두 번째로 높은 거. 우리 제일 높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높은 건 뭐예요? 당연히 얘가 1번이죠. 얘가 1등. 왜냐면 신용등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등급이 제일 낮은 친구가 CDS 프리미엄이 제일 높겠죠. 친구가 CDS 프리미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누구다? 한 단계 신용등급이 낮은 이 친구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높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어때요? 지금 글 지문 중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딱 저기 위에 있었던 한 줄만 읽고도 두 문제가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문제를 전략적으로 푼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이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단어.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말로 쓰인 것은 A가 떨어졌다인가 보네요. 해당 채권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무슨 물품의 가격, 가치 등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다. 숫자가 떨어졌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자, 2번 떨어졌다는 내게 이 100원이 난 100원을 벌 수 있다. 그 말이죠.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번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졌다. 입맛이 사라졌다. 4번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이 이 밑창과 위에 이제 겉이 떨어졌다. 진짜 떨어졌다는 얘기죠. 오래돼서 낡아졌다. 5번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1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문제가 남았죠. 보기 문제랑 일치불일치. 먼저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자금을 조달. 그런데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바래. 누구가? 정부나 기업이. 옆에 바로 써져 있네요. 동그라미.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아까 23번에서 봤어요.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신용 등급이 높아지고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고요?
프리미엄은 커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용위험은 작아진다고 했죠. 왜냐고요? 지급 능력이 커지면 손실을 덜 확실히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용등급이 더 높아요. 지급 능력이 좋을수록. 그래서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않고 유기적으로 푼다면 충분히 훨씬 더 빠르게.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 이번 9월 달에 볼수록 훨씬 더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3번.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입한 보호장치다. 그럼 신용평가 제도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신용평가 제도.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자가 뭐예요? 투자자 그대로 써져 있네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 신용등급이 낮으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걸 찾아야겠네요.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신용위험이 커지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았죠.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한다.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아까 읽었죠? 그런데 채권 투자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럼 자, 모든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24번 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X가 2015년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된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상황 악화로 BX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읽었을 것이고 이해가 됐다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보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2011년 1월에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군. 자, 그런데 CDS 계약을 누구랑 했다고 했죠? Z랑 했죠. Z랑 했어. Z. X가 아니라 Z였다. 땡.
2번 2011년 10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자, 계약 체결 당시에 신용등급이 A-였는데 그 1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재무상 악화가 일어났죠? 그럼 신용등급이 A-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죠. 재무상이 악화됐는데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3번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으로 신용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봤더니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신용 악화, 재무 상황이 악화됐었는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시 그 지급 능력이 다시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2011년보단 2012년 이후가 그 위험이 작아졌겠죠? 그럼 이 말 2013년 1월에는 2011년보단 당연히 신용 위험이 작아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보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여파가 발생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정확히 파악했다면 충분히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4번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고, CDS 프리미엄이 언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우리 아까 판단했었죠. 자, 2013년 3월 2013년 10월에는 100pp였는데 BX에는 그러면 BP보다 작았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자, 2013년 9월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올라서 프리미엄이 높아졌는데 이때는 뭐예요? 2013년 3월 이때는 그러니까 개선되고 등급이 아직 변경이 안 됐다는 건 CDS 프리미엄이 아직은 더 높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땡 작았다가 땡. 5번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신용등급은 AA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BB보다 낮았겠군. 그러면 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번 경제 지문을 보면 근거를 정확히 찾고 같은 뜻에 있는 언어들을 다른 말로 얼마나 정확하게 바꾸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범위를 정확히 찾았는가, 근거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난이도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논리를 정확히 찾고 읽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찾은 친구들이라면 생각보다 이거 왜 이렇게 쉬웠지?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글의 구성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찾았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내가 이 지문을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을까 라는 거를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면서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